지금 위계한 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로 입건돼가지고 수사받고 있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내가 이제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서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범죄자가 된 거예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돈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 지급정지라는 게 그나마 뭐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피해자는 이렇게 신고할 수밖에 없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급정지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허위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법이 잘못 만들어진 거라고 이거를. 근데 수사기관이나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이런 멍청한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고치지도 않고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한 거죠. 그렇게 해서 피해를 2억 4천 정도 피해를 본 이후에 그 새끼가 장문의 카톡으로 잠수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 새끼가 사기꾼이라는 거를 그 순간에 이제 인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한 거잖아요. 신고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했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하게 된 게 지급정지를 받으려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던 거죠. 카페 거기서 이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시물을 보고 이거밖에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하게 됐죠. 정리를 하면은 피해를 인지를 하고 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체한 통장인 돈을 묻기 위해서는 지급정지밖에 없는데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 사기로 신고하면은 지급정지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저 돈이라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대환대출이나 이런 사기가 많은 보이스피싱 사기가. 그래서 내가 대환대출의 명목으로 속아서 입금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허위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정지 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신고를 하니까 그쪽에서 OBS 무슨 누구 실장이라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신고권에 관련해서 연락이 줬다고 제가 두 명을 신고를 했는데 계좌 여기 중에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신고하고 본인이 피해봤을 때 이체했던 그 계좌 2개에 대해서 지급정지 신청하니까 네 연락이 바로 왔어요. 바로 연락이 왔는데 그 얼마 만에 왔어요? 하루 정도? 지급정지가 된 이후에 온 거죠. 계좌가 묶이니까 바로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던 거예요? 그 신고권에 대해서 연락을 했다. 누군지 모르는 처음 듣는 사람인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이거 피해 금액 돌려줄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피해 금액이 얼마냐? 피해 금액이라는 거 얼마냐고 자기가 쓰더라고. 피해라는 거. 자기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는 특별하게 더 대화를 안 하고 네. 그래서 합의 볼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 했죠. 그 다음에 자기도 연락이 안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을 신고한 이후에 수사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이제 뭐 경찰한테도 저희가 허위신고가 솔직히 증거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도 한 번 더 나와서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거리가 돼서 여기서 못 가고 경찰하고 자주 통화를 했어요. 통지서가 많이 온다. 그랬더니 전화가 하나를 왔는데 이라는 이의 신청한 사람이 한포인으로 왔대요. 조사하는 자기 정말 이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연관돼 있는 돈인지 몰랐다면서 약간 울었나 봐요. 아니다. 자기 진짜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오빠가 작년 클럽에서 잠깐 만난 오빠인데 그 오빠가 그 돈을 계속 보내더라. 그래서 이 돈이 뭐냐 했더니 자기 그 사물 토토 그거에서 나온 돈이니까 그냥 그거 네가 1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보내줘 막 요즘을 했나 봐. 근데 그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PC? 타임 PC? 타임 PC라는 이름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은행 가서 뽑아보니까 거기에 이름들이 다 나와있던 거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신고하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했어요. 지급정지 그 2명의 계좌에 연계 계좌까지 보통 지급정지가 되니까 그 지급정지됐던 계좌 중에 하나가 이라는 애였었는데 얘가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거는 이 신고권이랑 관련 없이 자기가 아는 오빠가 사설토토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그 돈을 이라는 애한테 보내주고 10만 원 수수료를 떼놓고 나머지 돈은 내가 얘기한 대로 이체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한 것뿐이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고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누가 네, 전화가 와서 정말 이런 보복자가 아니야. 정말 이거 아니고 그 오빠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 빨리 해보라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전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만 달라 해서 전화번호를 달라는 걸 전화를 안 했죠. 한 번도. 근데 그 와중에 경찰하고 통화를 한 거죠. 통화했는데 해외 선물 유입금이잖아. 해외 선물 유입금인데 왜 이게 지급정지냐? 사설토토가 아니고 네, 그럼 경찰한테는 해외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라는 애는 사설토토의 이익금 같은 거라고 하면서 애한테 부탁을 했던 건데 근데 이라는 애는 경찰한테 얘기를 하기를 해외 선물 이익금이다 이런 얘기했다. 이
새끼가 OBS 그쪽이랑 관련이 있는 애인 것 같은데. 해외 선물 얘기를 근데 하고 경찰은 저한테 역으로 전화해서 혹시 이거 진짜 보이스피싱 맞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죠. 실수를 했죠. 자기한테 미안할 건 없다고. 근데 이게 이제 절차상 불법이나 허위 신고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빨리 은행 쪽에다가 풀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나중에 그 돈만이라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지급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연계 계좌까지 해서 한 9천만 원 정도가 지금 지급 정리가 돼 있죠 지금. 그쵸. 그거보다 더 돼 있는데 이의제기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이의제기 신청 안 한 사람들이 한 9천만 원 정도 있는 거죠. 총 지급 정리돼가지고 통장에 잔고가 지금 1억이 넘게 있는데 그중에 이의 신청한 사람 빼고 남은 잔액이 한 9천만 원 정도가 있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경찰은 어찌됐건 너가 허위 신고를 했으니까 실제로는 뭐 해외 선물 리딩방 사기를 당한 건데 대환대출 그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을 허위 신고를 한 거니까 은행에 먼저 얘기를 해서 지급 정리를 풀고 근데 피의자 신문을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 입장에서는 이 건에 관련돼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신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들어가도 무죄가 떨어진다. 원칙론을 얘기를 하면은 경찰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를 해야 돼요. 내가 설사 보이스피싱으로 잘못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선물 사기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 부분을 자기가 인지를 해가지고 직접 수사를 못한다고 하면은 절차적으로 피해자한테 안내를 해주든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뭔가 절차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 사기로 이어서 조사할 수 없는 왜냐면은 경찰 부분은 것도 아니고 조사 받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가면 뭐 거기가 아니어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잖아요. 법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정신 명칭을 여기 정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이라는 특별법,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지급정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법인데 여기에서 이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정기통신금융사기라고 명칭을 하고 그걸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으로 굉장히 좁게 설정해 놓은 거라고. 그냥 자기들 내부 지침상으로 얘기하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면은 지급정지가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정기통신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리딩방에 참여해가지고 해외 선물 리딩방을 위한 뭐 투자금 명목이나 뭐 어떤 그 용역의 대가로서 돈을 지급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경찰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경찰분은 굉장히 협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분은 원칙대로 하면서 그래도 피해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대부분 경찰들이 그럽니다. 근데 현실에 있는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정기통신 금융 사기를 과연 이렇게 좁게 할 필요가 있나? 조금 더 법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지급정지가 되냐 안 되냐가 엄청나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실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급정지 제도가 물론 통장 협박이라든지 의도적으로 돈을 정상적인 계좌에다가 돈을 이체해서 이걸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를 하면서 계좌를 막아버리는 뭐 그런 그래서 협박에서 돈 뜯어내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제도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급정지가 제대로 걸리기만 하면은 범죄 수익이 은닉되는 거를 초창기에 막아가지고 피해자한테 피해금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급정지 제도를 정확히 하기 조금 더 잘 세밀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로 범죄 피해자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고 범죄자들이 귀속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저 따구로 돼 있으니까 뭐가 보이스피싱이고 어디까지 보이스피싱이고 어디까지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어디까지 정기통신 금융사기고 어디까지는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사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런 문제 하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당해서 2억 3억을 빨렸는데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를 피해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나는 보이스피싱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급정지에 신청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가만히 참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거를.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그건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기에 대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빨리 돼야 되는지. 이게 보이스피싱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설 HTS 프로그램이 가짜라니까. 애초부터 가짜를 가지고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보이스피싱이랑 사실 본질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기계적으로 법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피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사기 피해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법을 좀 바꿔야 돼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작용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서 이런 병신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카페나 이런 데 피해자들 카페 찾아보고 하면은 100이면 100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보이스피싱 신고해야 된다고. 나중에 처벌받고 각오하고 보이스피싱을 신고해야지 그나마 돈을 지킬 수 있다.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건 초기에 계좌인 돈을 묶어놓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심정으로 했는지 제가 뭐 충분히 공감도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이제 여기에 있는 거고, 이게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가 이제 범죄자가 돼야 되는 이 현실이 참 그렇죠. 제가 지금 제일 그나마 감사한 거는 다른 사람 안 끌어들이는 거. 소개를 안 시켜줘. 그럼 이제 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럼.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포에스테 트레이드 그리고 미래 대신 트레이드 관련해서 자기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이름으로 혹시 투자해가지고 피해 보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피해자분들 서로 연결시켜드리고 연대를 해서 고소를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정말로. 피해 금액도 늘리고 그래야지 서로 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저를 사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혹시라도 이 미친 새끼들 중에서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만약에 그런 사칭을 받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바로 아주 죽여버려야 돼 정말. 피해 회복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